어떤 냄새는 기억을 데려옵니다. 저는 32살 한서윤입니다.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게 이름은 서늘한 향이에요. 손님들은 가끔 물어보세요. 왜 따뜻한 향이 아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꽃은 원래 차가운 물에서 더 오래 살아요. 라고요. 하지만 정말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빗속에서 맡았던 흙냄새. 그게 차갑고 서늘했거든요. 고모는 그날 이후 저를 키우셨어요. 당신이 운영하시는 도시락 공방 뒤편 작은 방에서 함께 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눈물 흘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32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부끄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랑한다던 사람의 어머니에게서요. 상견이의 자리에서였어요. 예쁜 옷을 입고 고모와 함께 갔던 그 자리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슴에 달고 있던 브로치. 그게 고모의 기억 속 어딘가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20회도 더 전, 비 오던 골목에서.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쫓겨난 밤 이후 제가 걸어간 길.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향해 걸어간 그 길 말이에요.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혹시 한 번쯤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접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아직도 따끔하게 남아있다면 부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상견례가 있던 그날부터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고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가셨어요. 도시락 공방일을 쉬는 날인데도 고모는 제 상견례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7시쯤 일어나 고모가 담아놓으신 나물을 보았습니다.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고사리 볶음, 그리고 작은 유리그릇에 담긴 들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했어요. 고모는 손을 씻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가서 억지로 웃지 마. 내 얼굴 그대로 보여줘. 그게 제일 예쁜 거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고모가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요. 민겸 씨의 어머니가 병원 이사장이라는 것, 그뚝 집안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그래도 민겸 씨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재활의 재문의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찾아와 꽃 이름을 외우려 애쓰고 고모께 인서도 정중하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오후 2시. 우리는 그쪽 댁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어딘가의 높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하얀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습니다. 민겸 씨가 나와서 맞아주었고 고모와 저는 준비해간 음식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여자분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민겸 씨의 어머니, 오유진 씨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베이지색 전장을 입으셨더군요. 그리고 가슴 한쪽에 가시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계셨습니다. 금빛이 섞인 날카로운 곡선이 여러 겹 겹쳐진 형태였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아니었어요. 고모와 제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고는 보따리를 받지 않으시고 거실 한쪽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고모는 조용히 음식을 다시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앉고 나서 오유진 씨는 차를 따르며 물으셨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기에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9살 때 교통사고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지금은 고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고모가 옆에서 조용히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네, 제가 키웠습니다.
서윤이 부모님 돌아가신 뒤부터요. 아, 그러셨어요. 오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에는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어요. 고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도시락 공방 운영합니다. 전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고요. 공기가 약간 무거워졌습니다. 오유진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윤 씨는 꽃집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작은 가게지만 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요, 병원을 운영해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이미지가 중요한 곳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한테 꽃집 냄새가 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요? 네, 꽃냄새, 흙냄새. 그게 옷에 배잖아요. 병원장 집안 며느리가 그런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건 좀 그렇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모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꽃냄새보다 더 오래가는 건요, 사람의 손맛입니다. 저희는 그걸로 살아왔어요. 오유진 씨는 잠시 고모를 바라보시더니 차갑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세상엔 손맛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체면이요. 저는 민겸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유진 씨의 말보다 더 깊이 저를 상처 입혔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고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가자. 우린 이런 데서 머리 숙일 이유 없어. 밖으로 나오는 길,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민겸 씨가 현관 앞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고모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로비에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고모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브로치 어디서 봤더라? 저는 고모를 쳐다봤어요. 브로치요? 그 사람이 달고 있던 거, 가시 같은 거, 예전에 본 것 같아. 고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꽃집 문을 잠그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꽃 다발을 정리하며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꽃잎 위에 흩어진 그 눈물은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모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브로치, 어디서 봤더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고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도시락 공방은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 고모는 새벽부터 잠을 못 이루셨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6시쯤 일어나 꽃집 문을 열었거든요. 고모가 오셨을 때 저는 시든 장미 줄기를 자르고 있었어요. 고모는 작업대 옆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서윤아,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 무슨 꿈이요? 네가 9살 때, 그날 밤 꿈.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날이라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말하는 거였어요. 고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나는 병원으로 뛰어갔어. 근데 이미 늦더라고.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나는 네가 있는 집으로 갔지. 넌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이 끊겨 있어요. 부모님이 나가신 것까진 기억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마치 안개 속 같아요. 고모가 들어오셔서 저를 안아주셨던 거, 그것만 또렷합니다. 그날 밤에 말이야. 고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사고 현장을 지나쳐 왔거든. 경찰들이 아직 정리하고 있었어. 비가 와서 도로가 온통 물바다였는데 그 골목 어귀에 누군가 서 있었어. 누군가요? 여자였어.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서 있더라고, 차 옆에서. 경찰들이 비켜달라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어.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 네가 혼자 있을까봐 정신이 없었으니까. 고모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달고 있었어. 가슴에. 빗물에 반짝이는 뾰족한 거. 브로치요? 그래. 어제 그 사람이 달고 있던 거랑 똑같았어. 가시 같은 모양, 금빛. 나는 20해 넘게 그걸 잊고 살았는데 어제 보는 순간 확 떠올랐어. 저는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도 모르겠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근데 왜 비를 맞으면서까지 거기 서 있을까? 왜 경찰이 비키라는데도 안 움직였을까? 고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서윤아, 나는 그동안 네 부모님 일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어. 사고였고, 가해 차량도 도주했고, 결국 못 찾았다고 들었으니까. 근데 어제 그 브로치를 보는 순간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오랜 세월 도시락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저를 키우며 달아버린 손이었죠. 고모, 확실해요? 정말 같은 브로치였어요? 내 눈이 틀릴 리 없어. 그 모양은 흔한 게 아니야. 가시가 여러 개 겹쳐진 것처럼 생긴 건데 마치 왕관 같기도 하고 예사롭지 않은 디자인이었어.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제 몰래 찍어둔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오유진 씨가 브로치를 만지작거릴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혹시 몰라서요. 고모는 사진을 확대해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이거야. 이게 그날 밤 내가 본 거야.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는 일요일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물통에 담긴 백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고모의 기억이 맞다면 오유진 씨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의 사고 현장에요. 왜요? 무슨 이유로요?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우리 한번 찾아보자. 제대로. 어떻게요? 나한테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고등학교 동창인데 지금 손해사정사로 일하거든. 교통사고 관련 일을 오래 했거든.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당시 기록 좀 찾아보자.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벌써 20년도 넘었는데요. 보험 기록은 오래 남아. 특히 사망사고는 더 그래.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뭘 놓쳤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뭔가가 있다면 그게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가해 차량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요.
만약 그 사고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면 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그 친구 만나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갈래? 네, 같이 갈게요. 고모가 문을 나서시며 돌아보셨습니다. 설나, 우리 겁먹지 말자. 진실이 뭐든 간에 우린 이미 20년을 버텨냈잖아. 조금 더 버틸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나서시고 저는 다시 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장미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저녁 6시. 우리는 신림동 어느 작은 카페에서 고모의 동창을 만났습니다. 손태호 씨. 고모와 같은 나이 64세셨어요. 회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는데 인상이 날카롭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고모가 소개해 주셨어요. 얘가 내 조카, 서윤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고 손태호 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미라 씨한테 대충 들었어. 20년 전 사고 기록 찾아보고 싶다고.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날짜하고 장소만 정확하게 알려줘. 그리고 사망자 이름. 고모가 메모지에 적어서 건네셨어요. 손태호 씨는 그걸 보시더니 휴대전화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보시다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있네. 뭐가요? 보험 처리 기록. 당시 피해자 유가족 보상 관련 서류가 남아 있어. 고모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태호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해 차량 미검거, 뺑소니 처리됐고 목격자 진술도 없었네. 비 오는 밤이라 CCTV도 제대로 안 찍혔고. 그럼 단서가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 근데 내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보여. 손태호 씨는 화면을 확대하셨습니다. 보험사 내부 기록에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었다는 거야. 경찰 보고서에는 안 올라갔는데 보험사 조사원이 따로 메모해뒀더라고. 무슨 차였는데요? 고급 세단. 근데 번호판이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대. 그래서 확인을 못했고. 고모가 물으셨습니다. 그 차 주인을 찾을 수는 없나요? 20년 전 기록으로는 어려워.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뭔데요? 미라 씨가 말한 그 브로치. 그게 특별한 물건이라면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 손태호 씨는 제 휴대전화로 찍어둔 브로치 사진을 보셨어요. 한참 동안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거 맞춤 제작품이야. 대량 생산된 게 아니라 특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지.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 그럼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 내가 아는 귀금속 전문가한테 사진 보내볼게. 며칠 걸릴 거야.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태호 씨가 고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미라야, 이거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 진짜 확인하고 싶은 거 맞아? 고모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우리 조카 부모님 일이야. 끝까지 가봐야지. 손태호 씨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 씨,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요. 손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고모와 저는 한동안 카페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윤아,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고모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그럼 집에 가서 두부 달래국 끓이자.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는 부엌에서 두부를 썰고 저는 달래를 다듬었어요. 냄비에 물이 끓고 된장이 풀어지고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무섭지? 조금요. 나도 무서워. 근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겁내고 산 게 아니잖아. 네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밤늦게 일할 때도 우린 그냥 해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저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고모, 제가 결혼 안 해도 괜찮죠. 당연하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그 사람 민겸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뭐라고 답했어? 안 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모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맛있지? 네. 이게 우리 맛이야. 이걸로 우린 살아왔어. 누가 뭐래도. 사흘 뒤 손태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실, 브로치 출처 찾았어. 그거 병원 후원 갈라에서 준 거래. 한정판으로 딱 2개만 만들어졌대. 특별 공로자한테 수여하는 기념품이었어. 어느 병원? 오유진 씨가 이사로 있는 그 병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손태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가 열린 날짜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야. 고모는 전화를 끊으시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이제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오유진 씨한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진실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틀 동안 준비했습니다. 손태호 씨가 정리해준 자료들을 출력하고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보험 처리 기록을 꼼꼼히 읽었어요. 고모는 그날 밤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메모를 남기셨습니다. 시간, 장소, 그 사람이 서 있던 위치, 브로치의 모양까지요. 저는 꽃치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요.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이 필요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유진 씨가 발견되어 있다면 적어도 인정은 받아야 했어요. 사과도요. 목요일 오전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으셨고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었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넓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안내 데스크에는 친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이사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해서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오유진 이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고모가 명함을 건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왔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아시는 일일 겁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사장실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큰 책상 뒤에 오유진 씨가 앉아 계셨어요. 상견례 때와 달리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그 브로치가 없었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유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하지만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고모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날 밤 사고 현장에 계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증거라도 있습니까? 네. 당시 이사장님께서 착용하셨던 브로치입니다. 고모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셨어요. 하나는 상견례 때 제가 찍은 브로치 사진, 다른 하나는 병원 갈라 행사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오유진 씨가 같은 브로치를 달고 상패를 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 브로치는 한정판으로 2점만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중 한 점을 받으셨죠. 사고 일주일 전에요. 오유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현장을 지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차 옆에 서 있던 분을 봤어요. 그분이 이 브로치를 달고 계셨습니다. 20회가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저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2개가 제작됐다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손태우 씨가 찾아준 자료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나머지 한 점은 그 행사 주최자가 소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한 번도 밖에 착용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념품이니까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싶어요. 왜 그곳에 계셨는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사장님이나 이사장님과 관련된 분이 그 사고와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오유진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제 남편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고모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병원 일로 급하게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였고 갑자기 차가 튀어나왔대요. 피하려다가 부딪혔다고요. 그럼 뺑소니 차량이 이사장님 남편분의 차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유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겁에 질려서 그냥 갔어요. 저한테 전화했고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죠. 경찰이 오기 전에 남편을 집으로 보내고 저만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요. 수습이요? 네. 차량 번호를 가리고 남편 차를 다른 곳에 세워두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왔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럼 제 부모님은 그렇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로요? 오유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안에 경찰에 자수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준비하세요. 안 그러시면 저희가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모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우리 잘했어. 로비에 내려왔을 때 민겸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잠깐만요.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서요. 정말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네요. 민겸 씨도 이사장님도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고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밖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는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점심 뭐 먹을까? 고모가 좋아하시는 거요. 그럼 칼국수 먹자. 뜨끈한 거. 우리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앞에 두고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마주한 이후의 시간이요. 사흘 뒤 오유진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병원 이사장이 20년 전 교통사고 은폐 사건에 연루되어 자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분도 함께 출두했고요.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몰려들었고 병원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꽃집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휴대전화로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고모가 가게로 오셨습니다. 손에 따뜻한 호빵을 들고 계셨어요. 서윤아, 이거 먹어. 방금 샀어. 고마워요, 고모. 우리는 나란히 앉아 호빵을 먹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달렸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속이 좀 후련해? 네, 조금요. 근데 동시에 이상해요. 뭔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정상이야.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상처가 다 아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우린 제대로 알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겸 씨였어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고 고모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민겸 씨는 초췌해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서윤 씨, 고모님,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 몰랐어요.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몰랐다는 건 이해해요. 근데 상견례 때 넌 왜 가만히 있었니? 민겸 씨는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어머니한테요. 평생 어머니 말씀 듣고 살아왔거든요. 병원 일도 제 진로도 결혼도 다 어머니가 정하셨어요.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고요. 그래서 서윤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민겸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겸 씨, 저는 이제 민겸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상견례 때 침묵하시는 걸 보고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사과를 받아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민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뭔데요? 저 병원 그만둘 거예요.
고모와 저는 놀라서 민겸 씨를 바라봤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요. 무슨 일을 하실 건데요? 재활 보조기기 제작이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무료 프로젝트예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돈이 안 된다고 반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정하고 싶어요. 민겸 씨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가 꽃집을 지키는 것처럼 저도 제가 믿는 일을 하고 싶어요. 늦었지만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민겸 씨는 원래 환자분들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민겸 씨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저 친구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네. 네. 근데 고모, 전 괜찮아요. 아쉽지 않아요. 그래, 네가 괜찮으면 됐어.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가게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노학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미라 고모의 이웃으로 오래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서윤이, 이거 네 고모가 전해달래. 뭔데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고모의 글씨였습니다. 서윤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네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 사랑해. 저는 웃음이 났어요. 가게 문을 닫고 고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두부 달래국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나물 고사리 볶음도 상위에 놓여 있었어요. 고모,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넌 그냥 앉아 있어. 저는 식탁에 앉아 고모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고모의 등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밥을 먹으며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넌 이제 어떻게 살 거야? 계속 꽃집 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래, 그게 맞아.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고모는요? 도시락 공방 계속 하실 거예요? 나도 이 일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 제일 기뻐. 우리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고모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꽃은 손을 닮았어. 무슨 말씀이에요? 지식여져도 다시 피어나잖아. 사람 손도 그래. 아무리 상처받아도 다시 먼 거를 만들어내지. 밥도 짓고 꽃도 심고 사람도 어루만지고. 저는 고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요. 뭘? 나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진열대 위에 안개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브로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그걸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그건 필요 없었으니까요. 진실은 밝혀졌고 사과는 받았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대신 남은 건 두 여자의 손끝에 새겨진 회복의 기억이었습니다. 고모의 손과 제 손이요. 그 손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밥을 짓고 꽃을 심으며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집 앞 가로수에 새순이 돋았어요. 저는 여전히 서늘한 향을 운영하고 있고, 고모는 도시락 공방에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더 평온해졌을 뿐이에요. 뉴스에서는 한동안 그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교통사고 은폐 사건. 20년 만에 진실 규명. 사람들은 분노했고, 병원은 사과했고, 법은 판결을 내렸어요. 오유진 씨와 그 남편분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병원 이사장직에서는 물러나셨고요. 저는 그 소식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처벌이 아니라 인정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을 세상이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고모가 가게로 오셨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요. 서연아,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두부 사왔어. 또 두부 달래국이에요? 응, 네가 좋아하잖아. 저는 웃으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함께 고모집으로 걸어가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주황빛이 골목을 물들이고 저녁 먹는 냄새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습니다. 고모집에 도착하니 이웃 박노학 할아버지가 마당에 계셨어요. 자전거 바퀴를 고치고 계셨는데 고개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오늘도 조카 데리고 왔구만. 네, 할아버지. 같이 저녁 드실래요? 아니야, 나는 이따 집에서 먹을 거야. 너희끼리 먹어. 할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만지작거리셨어요. 고모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요. 고모는 앞치마를 두르시고 냄비에 물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달래를 다듬고 두부를 썰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말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된장이 풀어지고 두부가 보글보글 익어갔습니다. 고모가 달래를 넣으시니 싱그러운 향이 퍼졌어요. 맛 좀 봐. 고모가 구글한 숟가락 떠서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후후 불어서 맛을 봤어요. 완벽해요. 그지? 오늘 간이 딱 맞네. 우리는 상을 차렸습니다. 두부 달래국, 시금치나물, 김치, 그리고 막 지은 따뜻한 밥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식탁이었어요.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고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어때? 좋아요. 가게도 잘 되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마음은? 편해요. 진짜로요. 예전엔 뭔가 제 가슴 한쪽에 구멍이 난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채워진 느낌이에요.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래. 20에 넘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게 이제 정리된 것 같아. 내 부모님한테도 이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고모, 응? 고모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모는 국그릇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나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야. 넌 내 조카니까. 하지만 고모 인생도 있었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저만 키우시느라. 서윤아. 고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너를 키우는 게 내 인생이었어. 그게 나를 버티게 했고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어. 알겠니?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았어요.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고모. 진짜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우리는 밥을 다 먹고 후식으로 수박을 먹었어요. 고모가 깎아주신 수박은 달고 시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왔고 가로등에 불이 켜졌어요. 설거지를 하며 고모가 물으셨습니다. 서윤아, 민겸이 그 친구는 어떻게 됐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가끔 소식 들어요. 무료 보조기기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넌 새로 만날 생각 없어? 글쎄요, 급하진 않아요. 혼자도 괜찮거든요. 고모 있으니까요. 고모가 웃으셨어요.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꽃집 이야기, 도시락 공방 이야기, 이웃 소식, 날씨 이야기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9시쯤 저는 일어났어요. 고모, 저 이제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문 열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문자해. 네. 현관문을 나서는데 고모가 뒤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작은 봉지를 쥐어주셨습니다. 뭐예요? 아침 먹을 거. 주먹밥 싸뒀어. 고모, 제가 차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가져가. 내가 해준 거 먹는 게 더 맛있잖아. 저는 웃으며 봉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모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고모. 나도 사랑해, 우리 서윤이.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뒤돌아봤어요. 고모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났습니다. 진열대 위에 놓인 안개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얀 꽃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고요했고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작업대에 앉아 내일 배달할 꽃다발을 정리했어요. 장미, 백합, 안개꽃, 유칼립투스요. 손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꽃은 손을 닮았다고 고모가 말씀하셨죠. 지식여져도 다시 피어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을 잃고 상처받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모의 손길 덕분이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되고 싶었어요. 꽃을 건네며 위로를 주고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맑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브로치는 이제 사라졌어요. 고모의 기억 속에서도 제 마음 속에서도요. 대신 남은 건 두 여자의 손끝에 새겨진 회복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는 밥을 짓고 꽃을 심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요. 저는 꽃다발을 완성하고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모도 저를 생각하며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아마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상처받는 날도 있고 억울한 날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 옆에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요. 제게는 고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께는 누가 그런 사람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잡아주는 손이 되고 때로는 잡히는 손이 되면서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날, 지친 날,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힘을 내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따뜻한 밥 잘 챙겨 드시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시고 가끔은 꽃 한 송이 사서 집에 놓아두세요.
작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